첫 번째 경기 이제 튀르키예 대 불가리아.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3승 1패로 지금 2조 2위에 위치해 있고, 그 1위 스페인과는 승점이 지금 석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위는 확보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1위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1위로 마무리해 본선 직행을 확정짓는 게 좀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드컵 예선 전패 중으로 최악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이제 이로 인해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다 보니까 남은 잔여 경기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는 좀 불가리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불가리아의 행보를 봤을 때 일단은 총 4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는 단 한 골밖에 못 넣으면서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하고, 이제 실점도 지금 2조 내에서는 가장 많다 보니 현재로서는 공수 방면에서 좀 크게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공수 밸런스도 이제 많이 무너진 현재 좀 불가리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래도 튀르키예가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가 있고, 이제 침투나 컵백, 이제 중거리 등 다양한 공격과 더불어 이제 패턴 플레이를 좀 통해서 불가리아의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조직력이 좀 안 좋은 거와 더불어 지금 수비진들의 좀 기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동력이 좋은 그런 좀 튀르키예 공격진을 막아내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수비 전환도 느린 좀 불가리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전환 속도가 좀 빠르면서 이제 트랜지션한 공격에 능한 그런 좀 튀르키예의 그런 좀 공격을 좀 막아내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불가리아의 그런 좀 대량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좀 경기로도 보여진다고 말씀드려봐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전력, 흐름, 경기력, 그리고 이제 공격 퀄리티 등 전부 튀르키예가 우세하다는 점과 더불어 지금 양 팀의 동기부여 차이도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튀르키예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크게 코멘트할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튀르키예 승점 보는 경기. 네, 최소 핸디캡이 2핸디인데 2핸디 기준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보도록 할게요. 네, 튀르키예 승 마이너스에 3.5 기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히텐슈타인 대 웨일스.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이에요. 우선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 예선 전패 중으로 최저 꼴찌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전패는 물론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 경기 최소 3골 이상은 실점할 정도로 이제 실점률 또한 굉장히 높은 그쪽 리히텐슈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산마리노, 라트비아 같은 좀 팀들이 같은 조에 없고,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체급이 큰 팀들을 좀 상대로 계속해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이제 리히텐슈타인이 이제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매번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예상대로 이제 좀 무기력하게 이제 좀 예선 탈락을 확정 지은 그저 리히텐슈타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기준 최근 3경기 1승 2패로 이제 다소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제2조 3위에 이제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위인 이제 북마케도니아와는 승점 3점 차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웨일스가 이제 이 경기를 좀 잡아서 이제 좀 북마케도니아와의 좀 승점 차를 좀 줄이는 게 가장 좀 최선의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이기면은 이제 2위인 북마케도니아와 승점이 같아지긴 하지만 골득실에서는 이제 웨일스가 북마케도니아에 비해 많이 좀 밀리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에서 웨일스는 이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최대한 큰 점수차로 이기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북마케도니아와 골득실이 6점 차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웨일스가 그래도 진짜 뭐 최대한 또 낼 수 있는 점수는 다 내면서 이제 좀 큰 점수 차로 이겨 이제 골득실에서 이제 북마케도니아와 좀 대등하게 좀 만드는 것도 이제 가장 좀 이제 가장 지금 노려할 만한 그런 좀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웨일스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지금 웨일스의 그런 페이스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근래 이제 벨기에, 이제 잉글랜드와 같은 강팀들만 좀 상대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최악체인 뭐 리히텐슈타인을 좀 상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웨일스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벨라미 감독이 좀 부임한 이후 이제 웨일스의 좀 공격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웨일스가 좀 공격 전개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좀 수비가 좀 헐거운 그좀 리히텐슈타인을 좀 잘 공략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뭐 경기 전반적으로 이제 웨일스가 리히텐슈타인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수비를 두들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지난 맞대결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원사이드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일단 웨일스는 뭐 북마케도니아와의 득실차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최대한 큰 점수차로 이기는 게 중요하고 현재 이제 리히텐슈타인 상대로는 뭐 웨일스가 충분히 좀 대량 득점을 할 만하다고는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웨일스가 이제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웨일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마인스 쪽 보는 경기랑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대 스웨덴. 자, 일단은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 주축 수비수인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현재 요케레스, 그리고 라르손, 그리고 베리발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축 코어들의 이제 결장이 많은 그쪽 스웨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스위스에 비해서는 전력 누수가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긴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슬로베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했던 거죠 스위스가 오랜만에 이제 무득점을 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잘 나가다가 이제 한번 좀 삐끗하게 된 그런 좀 스위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현재 B조 꼴찌로 월드컵 예선에서는 기대 이하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월드컵 예선에서 첫 승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 상황을 또 놓고 봤을 때는 뭐 사실상 이제 예선 탈락이 기정사실화된 그 스웨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 대비 이제 스웨덴이 좀 월드컵 예선에서는 기대 이하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환기시키지 못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예선 탈락까지 지금 거의 좀 유력한 그 스웨덴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한 달 전 맞대결처럼 스위스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자, 그러면서 좀 템포 조절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좀 맞대결에서는 스위스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를 좀 생각보다 쉽게 풀어갔는데, 이번에는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더더욱 좀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최근 좀 스웨덴의 좀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스위스가 홈에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요소가 많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 핵심 포워드인 요케레스의 부재와 더불어 이제 이삭의 최근 폼이 많이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스웨덴이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에서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 기량을 좀 기대하기도 많이 좀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라르손이나 이제 베리발 등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정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좀 전력 누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스웨덴한테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지금 스위스가 월드컵 예선 지금 전 경기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인 만큼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스위스가 이제 안정된 수비를 좀 바탕으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1위를 좀 확정 짓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스위스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대 이제 스코틀랜드.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드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이제 승점을 쌓지 못하면서 결국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과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제 계속해서 뭐 연승이제를 좀 이어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그리스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많이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연패로 인해서 결국 예선 탈락까지 이제 확정하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네. 가끔 이제 좀 한순간에 좀 무너진 그런 좀 현재 좀 그리스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런 뭐 그리스와 달리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3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C조 1위인 덴마크와는 승점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좀 스코틀랜드를 좀 봤을 때 일단은 최소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제 확정 지었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1위로 마무리해 월드컵 본선 진출 직행을 노리는 게 지금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좀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는 큰 그저 스코틀랜드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은 뭐 경기로 봤을 때 뭐 그리스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리스의 중원 장악력이 좀 떨어지면서 전진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후방에서 이제 의미 없이 볼이 도는 시간이 지금 길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좀 후방에서 의미 없이 좀 볼이 도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좀 최근 좀 그리스의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그리스에 대한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빌드업을 좀 끊은 후 빠른 역습을 통해 공격을 좀 전개하거나, 아무래도 이제 측면 전개를 좀 통해서 공격을 좀 풀어가 이제 보다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그리스보다는 스코틀랜드의 좀 공격 전개가 더 좋고, 그 효율적인 득점기에 또한 이제 스코틀랜드가 더 잘 만들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훨씬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이제 현재로서는 스코틀랜드가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현재 뭐 그리스의 좀 페이스 및 뭐 경기력, 뭐 조직력까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 더불어 이제 예선 탈락이 좀 확정되어 이제 동기부여도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그리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리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솔직히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뭐 반등할 좀 모멘트를 이제 좀 만들 가능성은 솔직히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도 뭐 스코틀랜드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저는 스코틀랜드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 대 이제 코소보. 자, 일단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현재 이제 세스코가 결장 중인 거죠, 슬로베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B조 3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2위인 이제 코소보와는 승점 4점 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슬로베니아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슬로베니아는 예선 탈락이 좀 확정되기 때문에 이제 슬로베니아 입장에서는 뭐 반드시 좀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좀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큰 그건 슬로베니아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2위를 확정 지어 플레이오프 진출을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가능해지는 그쪽 코소보이기 때문에 뭐 코소보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좀 실점 없이 이제 최소 무승부 이상을 좀 거두는 게 가장 최선의 목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에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0대0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 슬로베니아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주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코소보가 유스팅을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을 만큼 슬로베니아가 코소보의 공격을 굉장히 잘 좀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코소보가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공격에서 이제 힘을 좀 못 썼고, 이제 유스팅도 거의 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스팅을 뭐 이제 거의라고 하기보다는 뭐 단 하나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못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이제 슬로베니아가 코소보 상대로 유스팅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견고한 수비를 좀 보였고, 이제 경기 내용 자체에서도 많이 앞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코소보가 홈이 아닌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더더욱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코소보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슬로베니아가 이제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좀 통해서 이제 주도를 좀 하며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난 맞대결에서 뭐 슬로베니아가 이제 원정에서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이제 슬로베니아는 이번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동기부여까지 더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가 그래도 승리를 거둬서 이제 코소보와의 2위 경쟁을 이제 마지막까지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세스코와 이제 결장전 슬로베니아긴 하지만 이제 지금 세스코가 뭐 국대만 오면은 뭐 거의 좀 지금 득점을 아예 못할 정도로 솔직히 영향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세스코의 좀 결장이 뭐 슬로베니아한테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뭐 약간 뭐 결장 이슈를 좀 감안해도 저는 이 경기는 뭐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슬로베니아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해러 봤을 때는 슬로베니아 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친선 경기. 자, 브라질 대 이제 세네갈. 자, 이 경기는 이제 잉글랜드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피냐, 그리고 카세미르 등이 결장. 그리고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알로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 친선 경기에서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상대했고, 이제 그 두 경기에서 이제 1승 1패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 상대로는 5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제 일본 상대로는 이제 2대0으로 좀 앞서던 경기를 이제 내리 3골을 좀 실점해서 이제 3대2로 패배하며 이제 대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전에서는 이제 수비가 급격히 무너졌었던 그죠 브라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4연승 중으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마네, 뭐 사르, 뭐 이제 은디아에 이제 잭슨 등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력이 좀 막강한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현재 뭐 세네갈의 좀 위치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아프리카 국대팀 중에서는 모로코에 이어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전력만 놓고 봤을 때도 확실히 뭐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모로코 좀 다음으로 좀 가는 만큼 전력도 막강한 거주 세네갈이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공격 템포와 이제 전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두 팀 다 개인기가 좀 좋은 선수가 좀 많다 보니까 개인기를 좀 통한 돌파 빈도가 좀 잦을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그런 약간 좀 빈도가 좀 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대인 수비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전체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은 당연 브라질이 더 낫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이 직전 일본전에서도 보였듯이 이제 기동성이나 이제 개인기량이 좋은 팀들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이제 수비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세네갈 역시 그런 부류의 팀이라는 거를 좀 고렸을 때 이 경기는 좀 생각보다는 브라질이 좀 수비에서 고전할 경우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브라질 사이드를 이제 무작정 보기는 생각보다 좀 리스크가 좀 큰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뭐 브라질보다는 세네갈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좀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세네갈 2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 경기는 뭐 세네갈도 뭐 충분히 좀 골을 넣을 만한 좀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다투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네갈 2프랜승,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 파라과이.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리식, 아담스, 그리고 맥키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축 선수들의 이제 결장이 많은 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 바에는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친선 경기에서 이제 한국한테 패배한 이후에 내리 3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만 좀 치르다 보니까 뭐 그런 친선 경기에 이제 크게 의미를 좀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대체로 좀 친선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라고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만큼 확실히 어느 정도 좀 페이스를 끌어올린, 그리고 현재 좀 미국이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후 이제 최근에 친선 경기를 좀 치렀는데, 이제 그중 일본 상대로는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 상대로는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뭐 친선 경기 일정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한 거죠, 파라과이였고, 그리고 이제 한국한테 좀 패배한 상태로 이제 다시 또 경기를 치른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치른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를 봤을 때 그래도 미국이 홈에서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주로 뭐 측면 전개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미국과 달리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평소처럼 이제 압박 후에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좀 전개해 주로 좀 속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경기 템포는 그리 빠르진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으로 좀 전환될 때는 이제 템포가 확 빨라질 수 있는 좀 경기라고 한번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파라과이가 이전보다는 공격 전개가 더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이 잘 풀릴 때는 잘 풀리고, 이제 안 풀릴 때는 한없이 안 풀릴 정도로 어느 정도 좀 기복이 심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대체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기복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 이제 홈에서의 그런 공격 퀄리티도 이제 대체로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기복이 심한 뭐 파라과이보다는 그것도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크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미국이 뭐 파라과이보다는 더 능동적인 좀 공격을 좀 구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능동적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가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물론 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강세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의 그런 좀 기복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뭐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도 미국이 더 좋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미국이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자, 일단은 이제 조지아 대 이제 스페인. 자, 물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말과 뭐 로드리가 좀 빠졌긴 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조지아가 지금 주축 코어들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생각보다는 더 큰 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좀 맞붙었을 때보다 이제 조지아의 전력이 이제 훨씬 더 좀 약해진 상태에서 맞붙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저는 네, 스페인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 고려했을 때. 게다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스페인이 워낙 좀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좀 보였다 보니까 그거에 약간 좀 연장선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스페인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1엔딩이 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요 경기는 어느 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 대 이제 오스트리아. 자, 일단은 오스트리아가 좀 최근 기세가 많이 좀 꺾였고, 그리고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무팽지를 좀 이어가면서 이제 순항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가장 뭐 키프로스가 지금 눈에 띄게 이제 변한 게 바로 좀 공격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최근 뭐 매 경기 뭐 멀티점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전과 달리 이제 공격에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름 이제 경쟁력 있는 팀들 상대로도 좀 좋은 결과를 좀 줄이고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키프로스의 그런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 및 기세까지 고려했을 때는 어쩌면 뭐 오스트리아 상대로도 홈에서 뭐 쉽게 이제 좀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네, 이거는 키프로스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프로스 2프랜승 보는 경기. 네, 어느 하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스니아 대 루마니아. 자, 그래도 이거는 물론 이제 보스니아가 어느 정도 살아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루마니아보다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뭐 한 단계 아래라고 좀 보여져서 이제 요 경기는 그래도 루마니아가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좀 패배를 좀 서력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루마니아 프랑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루마니아 프랑스,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과 이제 친선 경기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